외식 사업의 프레임과 지속성입니다. 외식 사업의 프레임은 다양한 요소와 전략을 통합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외식 사업을 가운데 놓고 여러 10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메뉴 디자인, 음식 종류와 다양한 결정 가격이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음식의 종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책 범위, 가격, 판매가를 어떻게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들어갈 거고요. 다양하게 요즘에 좀 트렌드화되고 있는 경강식이냐, 식재료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디서부터 나온 식자재냐, 이런 부분이고, 이제 더 이상 외식 사업은 매장에서 먹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중시하게 됩니다. 식당 내 외부 디자인, 앞에 파사드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전면부터 내부에 그 테이블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단순히 예전에는 주방을 좁게 하고 테이블 수하고 그 좌석수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냥 기본적으로 테이블하고 의자를 많이 놓는 상황에서 놓고 주방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을 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객은 그런 쪽에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간 디자인을 함으로써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심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재료 공급, 관리, 주방을 어떻게 운영하고 조리 프로세스가 얼마나 단순화되고 표준화되어 있느냐, 그리고 서빙을 어떻게 할 거냐, 테이블 오더를 쓸 거냐, 서빙 로봇을 쓸 거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요. 서빙부터 시작해서 주방의 인원을 어떻게 관리할 거고, 그리고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가, 근로자의 일정을 어떻게 볼 거냐, 또 요즘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부분이 통제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알리면 조금 더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요즘에 예전에 그 오프라인의 채널보다는 온라인으로 채널에 옮겨오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아졌죠. 배달은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케팅과 브랜딩이고요. 예산이 있을 거고, 또 어떻게 재무를 할 거고, 재무 계획, 또 가격 설정, 수익 관리, 원가 관리, 비용 절감, 이런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될 겁니다. 경영이나 재무 쪽에서는. MOT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마케팅 브랜딩이나 인력 관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MOT라는 거는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고객이 입장을 해서부터 나갈 때까지 어떤 경험을 심어주게 할 거냐.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서빙 로봇을 보낼 거냐. 고객이 들어오면 테이블에 앉힌 다음에 테이블 오더를 통해서 주문과 서빙을 진행을 할 거냐. 이런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고객이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 나가는 게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고객에게 원활한 주문 시스템, 주문과 서빙,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줄 거냐가 중요할 겁니다. 법률 규제 부분도 지켜야 되겠죠. 여러 가지 식품 안전에 대한 부분, 음식점 위생등급제라는 부분 시행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바깥으로 어떻게 마케팅할 거고, 별이 하나에서 3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했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 그리고 라이센스라던가 뭐 배달의 민족의 홍보를 할 때에도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돼 있다는 부분과 안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인지하는 부분은 다릅니다. 단순히 이제는 포스 시스템, 포스 하나만 써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다 보면 현재 IT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접목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포스 시스템을 활용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그 아날로그 시계 활용을 할 때에는 포스에 이제 전반적인 내 매장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무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가리려고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 포스 시스템의 정확한 취지는 매장의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단순히 키오스크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키오스크와 포스의 연동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포스와 키오스크의 연동뿐만이 아니라 매장 내부에 있는 DID라던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채널, 이런 부분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을 해서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기술 자동화에 대한 항목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속 가능성. 요즘에 특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죠? ESG. 소셜, 인바이러먼트, 가버넌, 여러 가지 그 지배구조라던가. 지배구조는 제외하고 나서라도 환경적으로 어떻게 좋은 식자재, 좋은 환경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느냐가 지속 가능하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간혹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스를 쓰지 않고 전기로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주방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또 지역 커뮤니티나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이제는 외식 사업이 그냥 외식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기여를 할 수 있고 커뮤니티와 연계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고객이 들어왔을 때 이 고객이 단순히 먹는 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을 심어주고 우리 브랜드에 대한 정체성을 좀 효율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가맹본사에서 만든 이 브랜드 기획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이 브랜드 기획이 잘못되거나 약간 허술한 기획이 되기 시작하면 가맹 확장은 물론 안 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에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직영점을 1년 이상 한 경험이 있어야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다는 가맹사업법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외식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정말 다양한 요소가 집약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 부분이 서로 연결이 잘 돼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재무적인 성공, 매출과 수익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이 조화롭게 작동돼야 되는 이 외식 사업의 프레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는,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외식 사업의 지속성은 환경 지속성, 사회 지속성, 경제 지속성, 건강 및 안전, 고객 지속성, 유기농이고 친환경인 식자재, 에너지 소비를, 폐기물도 줄일 수 있는, 재활용을 만들 수 있는, 요즘에 배달 일회용품이나 이런, 물론 환경 쪽에 일회용품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많아서 약간 유예되거나 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하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환경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공정하게 임금을 제공하고 지역 커뮤니티를 협력하고 다양한 인종과 성별과 성적 취향 이런 부분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더 중요하죠. 재무적인 지속 가능성이 있는 모델을 갖고 있느냐. 배달 플랫폼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원가가 배달 매출이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수수료가 한 30% 이상이 날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예전에 외식 같은 경우에는 40%가 식자재 원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배달 플랫폼에 나가는 수수료, 여러 가지 관리 수수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40% 원가 갖고 답이 안 나오는 시스템이 된 겁니다. 그러면 25%, 30%에서 25% 어느 정도의 이 재무적인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려면 원가를 효율적으로 내릴 수 있거나 절감할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맹본사의 전문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고객의 건강을 위해서 식품 안전을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의 안정을 보장한다던가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던가, 이 부분은 내부 마케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외부에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것만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근로환경을 개선시키고 만족시켜 줌으로써 그런 내용들이 퍼져나가면서 좋은 브랜드로 인식이 되고 그 브랜드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지, 밖으로 매출이 높다거나 아니면 뭐 수익이 높다거나 이런 부분의 홍보 가지고는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맛있는 음식은 기본이고요. 서비스를 어떻게 할 거냐.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한 서비스냐, 고객을 신경 쓰지 않는 서비스냐. 여기에 대한 적당성도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청결하게 환경을 제공하거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맛있는 음식 서비스 청결은 QSC에 딱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간혹 여러분도 경험한 적 있을 겁니다. 매장에 들어갔는데, 매장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면서 여러 매장을 둘러보면서 청소가 안 된 에어컨 필터라던가,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전선에 대어 쌓여있는 먼지라던가, 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브랜드를 기획을 할 때 그 식공간 디자인을 할 때부터가 더 중요한 겁니다. 선이 내려와서 등이 이쁘게 설치되는 건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한 청결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를 고민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청소를 못 할 건데 단순히 이쁘게만 보일 걸로 했다 그러면 그건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고객의 피드백을 어떻게 수용할 거냐, 또 그걸 수용을 해서 더 나아간 개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지속 가능한 외식 사업을 위해서는 환경, 사회, 경제, 건강, 고객 모두 고려하는 통제력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요즘 얘기하고 있는 ESG에 걸맞는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단순히 ESG가 회사를 운영하고 조직하고 뭐 이런 부분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 전반에 다 적용돼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식 사업의 지속성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회사의 숙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외식 사업의 이제 프레임과 지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상품 주기별을 나타내는 거긴 한데 이 상품이라는 거를 브랜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브랜드의 주기와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교환을 보고 있는 그 전에라도 수많은 브랜드가 유행을 했다가 사라지고 지금 현재 매장이 아예 없다거나 아니면 축소된 규모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상품의 주기라고 하면은 도입기가 있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가 있습니다. 외식 사업의 슈퍼바이저, 가맹 본사에서 생각하는 거는 도입기, 성장기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지 않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숙기에서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갈 거냐, 성숙기가 유지되는 브랜드를 만들 거냐가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치킨 업계를 생각을 해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의 수가 700개에서 800개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치킨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손으로 꼽거든요. 근데 그 손으로 꼽는 브랜드가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는 아닙니다. 다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건 또 중요하지만 성숙을 시켜서 유지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의 매출과 이익, 경쟁자, 마케팅 어떻게 할 건지, 가격이나 유통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 주긴 했지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슈퍼바이저한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가맹점 사업자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 가맹점 사업자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면 안 되고, 성숙기에서 제2의 성숙기로 도약을 하거나 성숙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꾸준한 마케팅과 주방 동선의 개선, 식자재를 어떻게 전문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점주들한테 수익을 극대화시켜주고 고객한테는 계속 리프레시해서 브랜드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거는 통상 이제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별도 있고, 분기, 반기, 월별도 있으니 우선 월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통상 원재료비, 전체 매출에서 원재료비 통상 퍼센테이지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원재료비가 나오고, 인건비, 관리비 안에는 여러 있겠죠. 건물 상가 관리비도 있을 수 있고, 수도 광열비,
뭐 여러 가지 기타 들어가는 CCTV 뭐 관리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고정적으로 나갈 거고 이런 부분에서 다 빼고 나야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영업이익에서 보면은 식재료, 원가, 고공인진 또 사상 최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인건비가 워낙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1인 기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계속 여겨지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조금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3S,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에는 그 3S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S는 스페셜, 심플, 스탠다드. 스페셜이라는 거는 물론 단어적인 뜻으로만 하면은 특별한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문성입니다. 미투 브랜드 여러 가지 그동안에 프랜차이즈 관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멀티 브랜드들이 따라와서 원 브랜드를 갉아먹을 수 있는 거는 원 브랜드의 전문성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할 수 없는 뭔가 전문성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전문성이 메뉴에 들어가는 소스인 건지 아니면 원 재료비를 확 깎아서 진행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인 부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건비를 아예 줄여서 좀 더 획기적인 부분의 운영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건지 이 부분이 약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전문성을 심플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 간단하게 해놓은 거를 표준화 시켜놔야 됩니다. 그 표준화 시켜놓은 부분이 가맹점 사업자에 적용되는 운영 방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